많은 학생들을 보고 후배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의대에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히 UT 라싸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의대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의대에 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주변에서 의대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의대에 가고 싶은 것인지 그거를 자신한테 묻고 솔직한 대답을 생각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이것을 내가 즐겁게 의사라는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묻는 학생들이 한테 왜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그저 의대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 굳이 명백한 이유가 없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슨 피지션을 이제 쉐도잉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 인바이러먼트에서 발런티어링 등을 통해서 직접 그 인바이러먼트에 몸을 담아가지고서는 체험을 하고 느끼면서 진짜 이게 나한테 맞는 직종인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하고 싶어도 이제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지. 그럼 이제 좋은 의사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답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나의 자녀가 굉장히 아플 적에 데려가고 싶은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관해서 묻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대답을 하자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there's no set requirements for anything. 근데 앞에서 말한 거대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이제 너는 의사 해야 된다, 의대 가야 한다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해보고 나서 나는 여기서는 절대 일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딱 느끼고 봉사활동도 그만하고 이제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간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I highly recommend.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에 대해서도 묻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학년 끝나고 여름부터 계속 리서치 익스페리먼스도 쌓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석사 과정까지 와게 됐고 저희 과의 특성상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 여름 동안에 이제 프로젝트 얻어가지고선 일하다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나는 의대는 가고 싶지만 리서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해 여름부터는 이제 다른 액티비티 찾아서 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클래스메이트 경우에 봐도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하나도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리서치는 정말 자기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의대 생활을 하면서도 여름에 이제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쌓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좋아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부에서도 굉장히 점수에 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해요. 잘해야 되고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marks aren't everything. 근데 I totally agree with that.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점수로 이제 사람을 평가하고 이제 순위를 매기고 뭐 이런다는 것이 되게 싫어요. 그렇지만 학생들 3,000명이 5,000명 두고서는 그 학생들 내에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고 이래야 할 적에 점수를 봐야지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걸 인정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marks aren't everything 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점수만이 아니고 이제 점수 외에 다른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지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y에 대해서 이제 뭐 일을 한다든지 일 경험 아니면 뭐 스포츠, 뮤직, 아트 이런 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아무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그 사람에게 appropriate한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발 조금 담그고 저거 하나에 발 조금 담그고 이러면은 끈기도 없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어드미션 커미티의 눈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겠죠. 절차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언타리오에 있는 이제 메디컬 스쿨들은 엄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한 번에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다 어플라이를 하면은 그 기관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they send it out to each of the Ontario schools. 근데 이제 그때 필요한 것들이 prerequisite course들.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각 학교마다 다르니까 체크를 반드시 해야겠죠. 어플라이하기 전에. 그 다음에 MCAT 이거가 이제 의대 입학 시험인데 이것도 찾아보면 정보 굉장히 많아요. 근데 3번까지는 봐도 이제 페널티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시험을 보면은 5년 동안 점수가 유효하기 때문에 2학년 끝나고 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reference letter가 3개까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교수님한테 이걸 부탁해야지 코र्스 하나 같이 들었는데 매일 보내가지고 reference letter 써달라 이러면은 교수님도 굉장히 힘들고 좋은 reference letter도 나올 수가 없겠죠. 많은 학교들이 이제 personal statement라는 거를 requirement로 이제 두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parts of the application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plus minus alpha 해가지고 맞다. 또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엄사스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할 적에 이제 48개 항목으로 extracurricular 했던 것들 이제 나열하는 칸이 있어요. 그런 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work experience, 뭐 research experience, volunteering, awards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extracurricular 아까 얘기했던 게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plus minus alpha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UT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이 더 additionally require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교는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타리오 학교에서는 U of T만 graduate pool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U of T는 graduate degree를 master든지 아니면은 PhD든지를 졸업하고 이제 apply를 하면은 application package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reference letter도 3개까지 additionally submit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V, 그러니까 이력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research publications 이거 얼마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가지고 그렇게 3개 정도 이제 12월 달에 따로 application send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사스 application 이제 10월 초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initial screening 이건 이제 MCAT 점수랑 이제 GPA를 가지고선 이제 점수가 완전히 아래 있어서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그때 they send out all the rejection letters at once. 이제 competitive 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두고 이제 file review를 더 이제 자세하게 하게 돼요. 이제 그럼 이때 이제 personal statement 읽고 이제 reference letter 보고 그 extracurricular activities list한 것들도 이제 그때 다 보면서 인터뷰를 인터뷰 invite를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final review 할 때 이제 typically academic이랑 non-academic이랑 이제 60%에서 4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이제 UT 같은 경우에는 2월에서 4월 말까지 하고 이제 5월 5일 날 이제 온타리오에 있는 학교들 모두한테 이제 입학 허가서를 보내주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웨이트리스트에 있는 학생이라면 그때부터 이제 노티스를 주겠죠. 학교 시작할 때까지. Admission U of T Statistics인데요. 보면 이제 매년 거의 한 3,000명 정도 어플라이를 하고 한 500명 정도 인터뷰 보내고 이제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는 258명이고 내년에는 이제 259명으로 한 자리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학년 때 이제 U of T에서 특별한 거 하나는 미시사가 쪽에 이제 작게 이제 캠퍼스를 아카데미를 하나 새로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수 이제 8명인가 더 늘렸는데 저희 학년 때 이제 미시사가 캠퍼스에 한 50명, 60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세인트 조지 캠퍼스에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채도가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켜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한테 조언 주고 싶은 거 아니면 제가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것들 이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미래가 불확실하시고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시는 학생들 괜찮다고 이제 너무 조바심 갖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졸업할 적에까지도 이제 뭘 할지 몰라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얘기하고 이러면서 한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Goo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찾아 나가고 그냥 최선을 항상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가야겠다 생각하면은 Everyone lives to just build up their CV.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apply 할 적에 이걸 쓸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에 완전히 목표를 두고선 그걸 위해 살아나가는 이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란티어를 하는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한 6년 동안 해온 오르가니제이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온 1학년 학생이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I think this will look really good on my CV for my med school application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 되게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에 어플라이 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세스지만 의대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저도 레지던시에 또 어플라이를 해야겠고 그거 지나면 이제 또 fellowship 어플라이 해야겠고 그럼 이제 또 job application 있겠고 이런 식으로 살아나가면 삶을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에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를 해나가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해나가면 이제 처음 시도했을 적에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고 만족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게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었지 결코 좌절할 그런 실패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더 즐기고 enjoy your every single step.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멘토 한 분 정도는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끝나고 여름부터 일한 교수님이 굉장히 진짜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이제 인생 조언도 해주시고 진로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계신데 나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 분들처럼 이제 많이 앞서 나간 분들한테서 이제 멘토십 가이던스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한두 발자국 정도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선배들한테서 멘토십 어드바이스 받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이제 직접 보면서 내가 느끼는 바도 많을 테고 이런 식으로 멘토 한 분 정도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